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전해드리는 시장 분석입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그동안 조정에서 반발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많이 밀렸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밀려버리는 모습이어서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는 현물이 좀 개선이 된 것 같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긴가민가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변 아시아 증시는 상해 제외하면 대체로 좀 괜찮았고요. 우리 시장을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 기대감과 특히 코스닥의 그 헤드 앤드 숄더 패턴 때문에 반등해도 추가 하락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는 그런 자리고요. 여러가지 이제 대내외 재료들도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앞 시간에 뉴스나 재료도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재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현재 미정시도 아시다시피 대선 불확실성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주 견조하게 조정받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 부양책도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은데 현재로서는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현재 높아진 상태로 있죠. 그죠? 그렇지만 미정시는 또 그렇게 별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지만 잠시 미정시 주말 보고 오겠습니다. 주말 미정시 보면 유럽은 그동안 좀 내리다가 2차 팬데믹 공포 이러면서 내리다가 주말에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미정시가 보면 다우는 올랐는데 나스닥이나 이쪽은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대기술주들은 조금 약세 쪽으로 좀 보이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제가 미리 캡처했던 게 있으니까 가져와서 보여드리죠. 어차피 오늘 밤 되면 또 그림이 달라집니다만은 얼른 한번 주말 보고 가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확실히 조정 중에 있죠. 그죠? 애플도 장대 양봉 하나 튀었다가 올렸다가 바로 지금 눌러놓고 있는데 조금 크게 보면 지지선 위에서 조정 중이고요. 페이스북은 당기선 한 이탈한 정도. 아마존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봉 패턴이 굉장히 안 좋고요. 내리박는 그런 패턴이고, 구글이 보면 좀 견조한 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약간은 견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소트럭 니콜라는 안 봐도 됩니다만 참고로 16%는 빠져버렸고요. 테슬라 올려놓고 약간 주춤하고 있는 정도고,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고공권에서 좀 이러고 있습니다. 금융 JP 모건도 보면 나름 좀 견조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미정시 일봉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미국은 확실히 좀 견조하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고점에서 지금 4일 연속 음봉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오늘 올랐지만 코스닥은 저점 하회하는 4일 연속 음봉으로 때려버렸는데, 미국은 나스닥이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긴 해도 전환선 위에서 놀고 아직 고점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죠. 그죠? 작게 붙이다가 바로 하락했지만 양봉 붙여버리고, 이 목요일이고요. 미국 현지 이제 금요일 모습입니다. 주말 올라가다 이제 좀 밀렸는데 미국은 지금 단기 17변화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양봉 붙어주면 좋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좀 애매합니다. 고점을 낮추면서 오고 있고요. 지지선 위에 있으니까 당장 지지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전환선 기준선 다시 호전됐고 구름 위에 있고요. 후행스팬 빠져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등 하락 이 코스로 간다면 이걸 자꾸 깨고 내려가겠죠.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에 기술적 반등이든 상승의 시작이건 현재는 지지선 위에 있고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게 이제 23일 지나가면서 조정받았고요. 이날이 10월 8일 우리 그 한글날 휴일 전 발생 만기 날, 예, 그날 미국은 이게 26 변화일이 오고 우리는 33 변화일이었는데 이틀 더 가다가 지금 눌러놨습니다. 이 바람에 좀 엇박자가 나 있습니다. 일수로는 그렇습니다. 예, 26일은 엇박자 났는데 13일은 또 정박자가 되면서 이렇게 조정받고 17일 올려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우지수가 이제 보기 좀 더 낫죠. 기술주보다. 예, 그치, 그것도 한 17일 정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파동이라서요. 이런 일수가 와도 최고점도 아니고 최저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일수만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뭐 어떻다라고 말을 그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가장 편한 방법은 너 지선 깨는지 안 깨는지 보자 이런 식이고, 그죠? 예. 이 다음에 조금 더 조정 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 미정치 지금 일봉이었고요. 주봉으로 보면 예, 뭐 이렇게 말씀드려온 대로 8월 31일 들어오던 주간에 다우 지수하고 S&P 500은 676 일목 기본수치 2007년 10월 최고 상태로부터 일목을 676 기본수치 지나가면서 조정해 왔고요. 근데 또 나스닥하고는 일수가 달라가지고 나스닥은 예, 9월 셋째 주에 온다 했는데 여기가 바닥이 됐고요.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676k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일단 우리 지수 기준으로 시장이 흔들어도 예, 추석 직후까지 올라오면 여기 조정이 이제 그죠? 한 3주 정도 제대로 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676이 오면서 미국 미리 빼고 우리 또 이미 지금 미리 조정받고 있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리듬이 좀 흐트러졌다 그럴까? 여러분 이거 결국 변명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2002년 10월처럼 우리 변화일이 미국이 돌아가는 수도 있지만 일수는 이 정도 이렇게 크게 뭐 7주 이상 차이 나고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게 온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꼭 집어 돌려가지고 바닥을 만들어졌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8월 31일부터 예, 아이고 제가 소리를 안 주긴 했네요. 소리를 주긴 했고 예, 이번에는 뭐 이렇게 주봉 단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렇게 서로 벌려서 가까워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다우 여기 나스닥 여기 우리는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재수 없으면 여기서 상투치고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지수 보면은 이미 앞에서 반영을 해놔 버렸기 때문에 뭐 지난 조정 오기는 왔죠, 그죠? 왔지만 그 조정의 힘이 좀 희석된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파동이 여러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다 같이 그냥 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이 미리 좀 선반영이 되었고요. 이건 넘어갈죠. 이건 미국이 오래 볼 필요도 없고 잠시 미국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 지표를 안 올려드렸네. 미국이 그 주말에 상무부에서 발표했던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9% 늘어나가지고 예상치 1.2를 넘었고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이게 뭐 미증시 좀 반발에 조금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졌죠, 그죠? 예, 이 부분이 있었고요. 그 유럽은 이제 백신 개발 코로나, 예, 백신 개발 이런 덕으로 올랐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직전에 하락이 좀 많았죠. 예, 하락이 좀 많았더랬습니다. 여기 이 독일 일봉이거든요. 독일은 목요일까지 훅 떨어졌잖아요. 하나, 둘, 셋, 세 방 세게 뺐거든요. 미국은 살짝 빼고 양봉 붙이고 돌아가는데 세게 빠져가지고 지금 기술적 분석이 나왔고 이건 금요일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소매 판매 이야기 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 그거죠. 예, 하루에 뭐 유럽은 6일 연속 지금 1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됩니다. 찬바람 불면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뒤섞여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장이 빠지면 또 저런 핑계 되고요. 올라가면 또 다른 핑계 되고 이러면서 갈 겁니다. 근데 미국은 아무튼 소매 판매가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월동 준비비해서 의료급이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고요. 대신에 미국 산업 생산은 4월 이후에 넉 달 만에 감소세가 살짝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부 양측 뭐 트럼프의 경우에는 한 1조 8천억 정도 달러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나 뭐나 이런 거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뭐 2조 달러 이상 요구를 하니까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정말 유럽이 다시 2차 봉쇄가 나오고 이러면 아무리 시장 좀 악영향을 좀 주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 대외 변수도 굉장히 좀 이렇게 뒤섞여서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미국 선물인데 나스닥 선물 1.1%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가 지금도 추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근데 아시아 증시는 오늘 그 중국 상해가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오전에 올라가다가 지금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면 일본이나 뭐 우리는 조금 미진했고요. 뭐 대만, 홍콩, 이 뭐 다 일본 뭐 이래 호주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유럽도 지금 좀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 오늘 나온 지표인데, 중국 GDP 보시면, 어떤 기관은 5.5% 예상했고요. 여기서는 5.1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4.9%라서, 중국 3분기 GDP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기대 심리가 좀 있었는데, 나쁘게 나오니까 장중에, 빠지고, 하여튼 종가가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 대신에 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지금 3.3%라서 예상치보다 높고 전월보다도 훨씬 높고 요렇게 약간 서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나온 지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 봤죠. 그 다음 오늘 우리 시장 조금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보면 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올랐죠. 0.22%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음봉으로 기준선 이 아래에 이렇게 딱 걸리면서 끝났습니다. 이거 여러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그냥 여러분 공부 삼아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 대비에 올랐죠. 그죠? 근데 장중 저가가 60일 이평선 2344가 장중 저점이었고요. 장중 고점은 여기 내려오는 21선하고 기준선이 얼마냐, 그 2359, 2360 정도 됩니다. 요 라인을 넘었다가 밀렸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 음봉행선이라서 요거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만 봐서는 좀 약해요. 여기 좀 약합니다. 스커보다도 아래고 61선 지진했지만 단기선에 다 막혀버렸고. 근데 주변 보면은 아시아는 일본이나 호주나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다 올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고요. 이거 일수 단위로 좀 보면, 여러분 제가 일수 단위로 그냥 일목의 시간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몇 번씩 반복해 본 겁니다. 이 보시면 일단 이게 이제 5일 조정이고요. 이게 오늘 5일입니다. 그럼 이걸 대등수치랍니다. 대등수치. 이걸 보면은 좀 올라갈 수 여지가 좀 있고요. 그 다음 이 26이 맞았기 때문에 33이 맞는가 했는데 미국이 강해가면서 이틀 갔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바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출발 자리 쌍바닥에서는 9일로 올라가고 떨어졌습니다. 9일로 올라가고 떨어졌습니다. 그 이 리듬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5일자 채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고점에서 잡으면은 금요일이 또 일목에 40일 변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지금 고점 저점 여러 개 나왔죠. 이러면 여기서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기능표 시간론으로 보자면 좀 귀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많잖아요. 이 파동이 많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뭐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40일이죠.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러면 또 42일이 또 와요. 언제? 3일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꺼볼게요. 27은 지나갔죠. 그죠? 23일은 아직 멀었. 뭐 가다 보면 또 이렇게 26변화일이 온다 할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40이 껐잖아요. 이건 또 좀 지나갑시다. 이 저점에서 또 한 이게 9일 올랐잖아요. 그러면 17일. 이것도 이제 일수가 될 수 있고요. 이러면 골머리 아픈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영화에서 폭탄 제거할 때 빨간 선을 자를까, 파란 선을 자를까, 흰 선을 자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느 것이 정말 변곡점이 될까? 그나마 이 중 하나라도 걸려서 돌면 다행인데, 몇 개 가면. 그래서 여러분, 변화일이고, 뭐, 이평선이고, 뭐고 간에, 리듬을 잘 타고 딱딱딱딱 지지받고 가고, 정박자로 갈 때는 편해요. 뭐, 세상이 내 것 같고, 시세가 전부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어긋나거나, 맞긴 맞는데, 여러 개 중에 하나 걸리거나 이러면, 이 경우의 수가 생겨버리잖아요. 이 힘들어요. 그걸 이제, 골라내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예. 뭐 저도 경험으로 압축을 해 나가죠. 압축을 해 나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핵심적인 것은 제가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공짜로 못 알려드리죠. 예. 어떤 때는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됩니다. 탁 계란을 깨서 탁잡이 세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애교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팁이 의외로도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알려드려 봐야 여러분들이 뭐 상대성 이론을 여러분이나 저나 이쪽 분야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공식은 들어봐서 알지만 그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하려면 기초 지식 쌓아가지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고요. 어떤 건 너무 간단해서 알려주면 바로 그냥 베낄까봐 단 말로 장사 미천에서 못 알려고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 저는 뭐 어지간하면 알려드리는 편인데 오히려 저는 어려움을 여러분께 자꾸 강조해드리죠. 너무 쉽게 덤빌까봐. 이번의 경우도 보세요. 이 26변화일 여기 있는데 그냥 여기서 탁 끄집으면 되잖아요. 근데 33변화일 미국은 26변화일 여기였죠. 꼭 이래 놓고 때리잖아요. 저는 이날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코스닥하고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꼭 갔을 것 같잖아요. 그건 9일 리듬은 채웠는데 33 리듬에서는 이틀 더 가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42일 리듬은 채웠거든요. 5일 리듬 채웠고요.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올라갈 일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상승이 과연 신고가로 완전 벗길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이 조정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3주 조정 받고 싹 돌아나가면은 정말 리듬이 완벽한데 그걸 안 해버린 걸 어떡합니까? 여기서 빼버리고 여기서 한번 뺀 거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전저점 밑에까지 빼버린대요. 파동이 눌림 후 가는 그림이 아닌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몰라도 할 수 없고요. 자꾸 제가 어떤 흐름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방식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고점이 하나 나왔잖아요. 조정이 왔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분명히 이제 우리가 676주 변화일이 온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주에 조정 받았죠. 받았는데 여기 676주 오는 걸 압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던 중에 여기 변화일이 온다면 중간에 좀 쉬더라도요. 이 전체적으로는 강해 가면 갈수록 이게 빛이 강할수록 이게 사진에서 콘트라스트라고 미술에서도 뭐 그런 대비 대조 같은 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고요. 대신에 빛이 강할 때는 차마 이게 상투치겠느냐 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긴 합니다. 날아가니까. 아무튼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가다가 그죠? 미리 이렇게 쉬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희석을 시켜버리면 애매해져 버려요. 더군다나 큰 변화일이 이런 조그만 마디로 작용할까 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올 때, 여러분 자꾸 제가 이걸 이야기 들은 이유가, 이게 뭐 이 정도 조정받고, 저기 나스닥 보세요. 이날 이후로 조정 안 받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빠졌지. 나스닥은 이날하고 이날이 쌍바닥이에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나스닥은 미리 조정받고 있었죠.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여러분도 다음에 보실 때 혹시 이게 큰 변화일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최고가도 아니면 뭐 이런 쌍봉이다. 예. 여기가 최고가라든지 이번 들어서 그죠? 예, 3월이 가장 고가라든지 이러면서 676이 독단적으로 오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럼 이게 몰아서 조정이 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기본이 뭐게 맥주 3개 안주 하나. 제가 좀 가무원국 즐긴 지 오래돼서 이제 기본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맥주 2개 안주 하나. 기본에 한 접시. 기본이 뭐다? 3주요. 심하면은 석 달.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3주, 5주, 7주, 9주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쭉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이야기를 했던 건데, 미리 쉬어버렸다니까요. 그럼 희석이 돼버려요.
그 위석이 되면서 빠져버렸으니까 이 리듬이 또 여기서 가장 희망적으로 보자면 뭐다? 40이 변화의 여기 와 있잖아요. 자꾸 제가 이런 뭐 설계도를 보여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하는 작업입니다. 놀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해보고 그렇죠. 여기 42일이 변화들이 왔고요. 이미 쉬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올라가 봐라 하는 거죠. 그게 과연 이제 여기서 나올 것인가 하는 거 보겠다 하는 거죠. 못 가면 짧게 매매하고 패면 되는 거죠. 그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왔는데 보세요. 위에다가 막 총을 몇 개를 세워놨습니다. 총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헤드앤드 숄더 만들고 있는 코스닥. 코스닥은 당근 위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른쪽 어깨와 왼쪽 어깨의 일수까지 만약에 같았다면 아주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일수는 볼만한 게 있을까요? 이게 19에 20이면 대성수지 하루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올라가는 날짜와 내려가는 날짜 같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죠? 그냥 9일에 5일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지선은 여기서 5일 조정 받았는데 코스닥은 8일 양평lik 여기보다 9일 이런 식으로 와버립니다. 이게 마지막이 9일이 나오고요. 이제 일수가 확산했다 축소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거 진바닥일지 아닐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이래버리면 헤드앤드 특히 숄더로 왔기 때문에 헤드앤드 숄더로 왔기 때문에 이게 반등 나와도 목선이 깨질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산이 무섭죠. 그죠? 무슨 산입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면 코스닥 자력으로 안 되고요. 다른 쪽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보면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헤드앤드 숄더 맞습니다. 제가 왜 이날 굉장히 많이 팔았느냐? 변화리 걸리니까. 제가 안 팔아놓고 팔았다 소리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매매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 없는 이야기를 못해요. 없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제가 캡처 때가 잘 보이죠. 이날 12일날 JNK 현대오토 에코프로 뭐 다산네트 이런 거 파는 것들 리스트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뭐 그 뒤에 뭐 액세스 바이오나 남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뭐 단타 매매하고 이런 건 뭐 별개 문제고요. 자, 이날 많이 팔았단 말입니다. 많이 팔았는데 12, 13 이 구간에 많이 팔았는데 하여튼 이 그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좀 내려가는 날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목선이 무너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고요. 잘못하면 이제 고파까지 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살아나는 방법은 그거죠. 미국 시장에 여기서 가는 거죠. 미국 시장에 가는 거죠.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럼 그 덕에 이제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앞으로 추가 조정이 상당히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그림입니다. 맞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이 이름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의 주력은 아니잖아요. 대장은 아니잖아요. 대장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 대장이 가면서 얘를 좀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얼마나 강하게 갈지 아니면 얘는 좀 어리버리하게 눈치 보면서 따라갈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오늘 보면 실제 이제 기관의 매도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관련 주식들하고 막 이런 거 빠지는 게 그 대주주 요건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터지는 물량 아닌가 하는 그런 지금 의심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유난히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 걸리면 앞으로 더 뭐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헤드앤드 숄더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다 지나고 난 뒤 다 빠지고 난 뒤 저거 헤드앤드 숄더 아닙니까? 그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공부용으로 한다면 그건 맞습니다. 이 다음에라도 이런 게 뜨면 대응하기 위한 건데요. 매매는 안 하고 있다가 다 빠지고 난 뒤 아우 저거 헤드앤드 숄더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면 뭐합니까? 버스 지나간 지 한참 된대요. 이제는 세차 올 시간 다 돼가는데 지나고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동을 공부하고 뭐 일목의 변화를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고 기본적 분석을 하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쁜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매하려고 하는 거죠. 매매.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실전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목적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매매는 안 하고요. 보고서만 쓰는 사람 있잖아요. 증권회사에 가면 리서치 쪽에 있는 사람들. 저는 뭐 그쪽 구조 다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뭐 증권사에 있다 해도 리서치 쪽에서 근무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쪽은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예, 보고서를 정확하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눈에 보기 좋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 이거 뭐 그림 이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잘 맞췄다, 이번에는 아니다. 그런 데서 오는 뭐 희열이나 좌절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투자해서 성공을 해서 기쁘기도 하고, 뭐, 대응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속이 아프기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헤드앤드 숄더니 뭐니, 패턴이니 뭐니, 모든 우리가 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고민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겁니다.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여기서 팔까 더 갈까,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드앤드 숄더를 공부를 하고 교육부에서 헤드앤드 숄더 3존형이 4가지 방법이 있다부터 해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면 그거 지나고, 제가 이날 딱 전에 제가 3분법 매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변화일이 근처 오는데 곧 떨어질 것 같고 이러면 사살 좀 미리 매도 진입해보는 방식상 이 연봉 뜨던 날 장중에 제가 그럼 이거 세 번째 매도 들어가는 날이라고 인버스 같은 거 그 이야기 했다고 여러분께 뭐 요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보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헤드앤드 숄더 의상투 같다. 네? 딱 9일을 채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우리는 뭘 팔 건 아니지만 그러던 차에 딱 그 다음날 음봉이 뜨잖아요. 제가 이땐가 그림 설명하면서 요 뒤에 양이 뜨느냐 밑으로 음봉이 뜨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예. 항상 투자는 하는 순간 그 다음날 뒤집어 버리거나 내가 지금 진입하는 순간 직후에 바로 뒤집힐 위험은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걸 걱정을 하면 매매를 아예 못하고 진입을 못하고요. 걱정이 되면 나눠서 조금 해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에다가 스톱 딱 걸고 뭐 매도를 쳐가지고 뭐 여기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되고 돌파당하면 나는 뭐 돌파되면 자르지 뭐 인버스 들어간 돌파되면 자르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헤드앤드 숄더 연구를 해놓고 9일 지나가지고 여기서 딱 이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직전 봉쇄 개정도 딱 이탈하면 이건 이제 양봉은 아닌데 일목균형표 주간편에서는 B라고요. 예, 깨부수고 나간다는, 예, 브레이크 아웃 어웨이 뭐 이런 쪽의 B라는 용어를 써요. 주로 그건 주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안에서 잘게 보면 일종의 이제 파동의 작은 맥점이 하나 무너지는 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 뭡니까 뭐 삼선 전환도 전환도라든지 혹은 뭐 PNF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꺾어선 차트라든지 등등의 그림들을 보면 이런 자리에서 하락 전환행이 나오고 싶습니다. 이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자체는 5일 조정 리듬은 왔으니까 예, 내일 뭐 약간 기술적 반등을 다시 시도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 그림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졌고요. 예, 앞서 말씀처럼 이 자체로 보면은 뭐 이제는 하락한 일만 올라가면서 하락한 일만 하면 그걸 갔는데 혹시 예, 미국이나 이 주변장이 다른 것이 좋아져 가지고 좀 예, 방어를 해주는 그런 방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나중에 가서 봐야죠. 그 다음에 선물 조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건 이제 60분 봉입니다. 지난번에 조정받을 때 여기 보세요. 정확히 지지하고 돌아갔죠. 여기도 지지하고 돌았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약간 삼봉 전정형 되면서 때려버립니다. 때려버리는데 30분 봉으로 좀 어제 오늘 사이, 금요일과 오늘 사이에 좀 재미있는 일이 좀 여러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등하다 긴선 딱 걸리죠. 이거는 긴선이 안 갑니다. 그죠? 여기서는 긴선이 걸리다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309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는데 여기 종가전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서 하락 유지하면서 끝났는데
미국이 오르고, 아니, 유럽이 올라버리고 미국이, 예, 그렇게 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선물들이 아침에 다 올라 있고 이러면서 지수가 이제 올라나고 올라갔거든요. 가다가 이게 또 걸리는 거 보세요. 이게 315예요. 315.05, 이게 315.10. 이 라인에 그냥 걸려버린 겁니다. 이 라인에. 그 다음에 이평선 내려오고 있죠. 일목이 구름 하단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종가는 또 여기 지지를 했네? 이제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쌍봉에 좀 약간 위험해 보이지만 이 뒤에 양이 붙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깨지면 할 수 없죠. 뭐 내려와가지고 전저점 위에서 혼조 보이다가 돌거나 뭐 꺾어지거나. 이 그림만 봐서는 저항 지지가 딱 그대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균형표의 라인을 정확하게 탄 케이스이고, 다만 내가 여기서 돌 때 여기를 갈지 미리 알기는 어렵죠. 여기 부딪히고 떨어질 때 이게 감다가 여기서 그냥 튀어버릴지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죠. 사진 알기는 좀 어렵죠. 근데 오전에 강하고 수급이 좀 괜찮다가 그 뒤 수급이 나빠져 버리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도 빠져버리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지금 30분 요 긴순자리 부분에 와 있어요. 네.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30분봉. 15분봉으로 보면은 요게 아주 또 물건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자 보세요. 15분 단위로는 여기 막히면서 내려왔잖아요. 여기도 막혔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돌파를 해요. 돌파를 했는데 이게 315.1.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15분 구름의 하단이죠. 오늘은 30분 구름의 하단에 아까 걸린 거 보셨잖아요. 금요일날 아침에 15분 구름 하단에 걸리고 이게 30분 봉의 기준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15분 그림으로 보면은 이 기준선 하락 추세를 뚫었는데 눌림 주고 여기 지지하고 그냥 벗기고 위로 날아가 버리면은 상방 하락 추세 벗어남이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은 이제 여기 반등 또 걸리고 여기가 이제 빠졌다가 종가 전에 올라왔는데 여기 딱 붙여놓고 끝납니다. 요놈 애매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끝납니다. 이게 또 이제 30분봉으로도 아까 보시면 예, 장선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만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 하락의 절반이에요. 오늘은 다 올려놓고 이제 구름 상단 벗기다가 315자리 또 직전 고점자리 아까 보시면 예, 이건 15분봉이죠. 그죠? 예, 30분봉에서 예, 구름 하단. 금요일 날 30분 긴준선 그릴 때 15분이 구름 하단. 오늘은 30분이 구름 하단. 요러면서 요라고 갑니다. 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게 좀 여기까지 깨가지고 조금 안 좋긴 해요. 예, 그래도 예, 이건 뭐 미시장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정리 안 되고 이제 310이 깨면 다시 뭐 하락으로 봐야죠.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 아니라 따라가는데 이번 구름 상단 돌파다 걸려버리고요. 예, 기준선이 걸리고 기준선 걸리고 맞췄는데 이길 아침에 돌파했지만 구름 하단에 걸려가 깨져버리고 반등은 여기 걸리면서 끝나고 오늘 올라왔는데 구름 상단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안에서 보면 뭐 이런 질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다가 이거 막힐 때 후행스핀 이건 그냥 이걸 벗어나려다가 실패하고 그냥 끝까지 버린 그런 상태고요. 지금 돌파해 놨는데 종반이 또 밑으로 기어들어 놨습니다. 아이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거 선물 분봉이었습니다. 예, 원본을 보시면 오늘 첫 상승이 눌릴 때는 또 긴선 지지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롱 매매하고 했는데 그 뒤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보신 이제 30분 15분 중요 저항 걸리고 그러면 안 돼 뭐 예, 끌렁끌렁 하다가 아까 이제 2시 반에 보니까 사실 이거 지지하면서 저는 이거 이러다가 종반에 살짝 감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여기 딱 걸리고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기대를 좀 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여기서 미리 한번 들어갔다가 잘렸어요. 여기 딱 걸리고 빠져버립니다. 이 기준선을 돌파를 못해요. 이걸 이래 본 이유는 이제 15분봉 단위는 그 당시 지지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쯤 됩니다. 15분봉이 올라오면서 곧 닿기 때문에 얘가 밀어 올리나 아니면 저게 밀고 내려오나 했는데 깨버렸습니다. 예, 깨버리고 뭐 수급이 여기서는 뭐 확 던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좀 볼게요. 일자비를 수급하고 한번 봅니다. 아침 제가 그랬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그 현물이 3일 사고 3일 팔고 연속 3일 매도라서 오늘 잘하면 약간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 예. 그리고 이제 5일 리듬 이런 거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예상대로 좀 들어왔는데 조금 미진했고요.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기관이 아침에 선물 배시소 버전으로 프로그램이 매수이다가 네, 오후 되니까 또 이렇게 매도로 가던데, 아무튼 오늘 외인 기관은 들어왔고요. 외인 선물을 보시면 이건 또 3일째 조금 매수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이 보면 예, 오늘 이제 외국인이 간만에 들어왔는데 기관이 여전히 많이 팝니다. 개인은 보면 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을 일부에서는 대주주, 예, 대주주 그것 때문에 뭐 물량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수급, 단순 수급만 봐서는 개인은 아직 매수입니다. 기관이 주로 팝니다. 예, 기관이 주로 팝니다. 그 다음에 예, 코스닥의 업종 종목 보시면 그동안 많이 가던 어디 갔나? 아이고, 어디 갔냐? 예, 그린 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그 다음에 풍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쪽이 박살이 났습니다. 예, 뭐 저는 박살이라고 표현할게요. 예, 개중에 좀 덜 받는 것도 있지만 셀이 그냥 편의 솔루션 같은 거 아주 그동안 그렇게 잘 갔는데 지금 아주 대연봉으로 박살을 내놨습니다. 에코표로 비하면 실적도 좋고요. 바닥 주식인데 이것도 올라가다가 오늘 두들겨 맞고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올라온다라고 저는 보기는 보는데, 지금 시절이 하수상하니 코스닥이 빠지면서 막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그래서 팔아놓은 현금이 있으면 예, 뭐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를 합니다. 오늘 보면 거래소가 종목들이 보면 상당히 좀 더, KC는 오늘 자동 검색에 오늘 초단타 예, 모멘텀 매매에 떴는데 오늘 종반에 상가를 갔습니다. 이건 검색기로 걸리는 종목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검색기 나쁜 놈의 스키에서 나오는 스키는 아니고요. 예, 검색기입니다. 검색기. 예. 사실 중간에 출렁거렸는데요. 어쨌든 종가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는 거리고, 보시면 오늘 유통, 제가 오늘 개장 전에 저는 이제 시진핑 방한하고 약간 관련해 가지고 오늘 유통이 좀 뜨지 않겠는가. 근데 유통, 예,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거 막 올랐고요. 거기 보면은 IT에서도 뭐 이런 것들 올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올라요. 근데 금융주 중에 KB금 조금 밀리긴 해, 정보 좀 도전하다 밀리긴 해도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가 그래서 오히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들이 코스닥보다 예, 더 코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서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그 기사 중에 하나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워낙 이제 그 성장주 중심으로 가다가 예, 뭐 가치주 이야기 나올 정도로 예, 가치주가 얼마나 못 갔는지 뭐 이 기사가 있었죠. 가치주가 워낙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갔죠. 미국에서도 뭐 지수 상승 주도한 것들이 대형기술주하고 저런 쪽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치주 매매하던 펀드들이 뭐 줄줄이 운용사들이 문을 닫고요. 예. 여기 보면은 막 쭉 그런 기사들은, 이건 이제 우리 이야기 아니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뭐 오늘 장을 좀 보면 그거 약간 전통적 가치주들 같은 것들이 뜨고, 예, 최근에 아주 강했던, 이 직전에는 뭐 BBIG 그래가지고 바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떴었지만, 그 뒤 배터리가 좀 주춤할 때도 수소차가 엄청 갔었죠, 그죠? 예.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건 정부에서 뭐 그린 뉴딜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앞서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 관련해서도 그쪽이 뭐 그린 에너지에 유리하다 해가지고 올라갔었는데, 해당 종목들이 오늘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코스닥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성견지명은 아니고, 지난번에 코스닥 올라올 때 12, 13적에서 계속 팔아놨던 것들이 현재로서는 삐뚤 보는 셈이 됐죠. 네, 삐뚤 보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좀 쉬고 나면은 다시 올라올 때는 그쪽은 앞으로 예, 갈 겁니다. 예, 갈 건데 당장 이제 애를 좀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다른 이야기로 미국 이야기 몇 가지를 제가 그냥 글을 띄우기가 힘들어서 대충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무부가 일단 뭐 소매 판매 전월보다 1.9% 늘었다 그랬고요.
5개월 연속 증가세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제 연준이 지금 당장 무슨 주가 양적 완화나 이런 것은 지금 붙들어 매놓고 재정정책 펼쳐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주가 부양 대책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안 하고 충돌을 하고 있는 건 이게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게 추석 전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이라도 합의가 되면 뭐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돈이 풀린다니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이 올라갈 때는 당장 합의 안 된다 그래도 결국은 될 거 아니냐. 이것까지 또 호재라 그러더니 장이 오르고 난 뒤 쉬려 그러니까 뭐 합의 잘 안 되구만. 이것까지 또 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이거는 해결 당장 되면 좀 호재, 아니면 그냥 불확실성만 안고 가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현재로 봐서는 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큰데 지지율이 좀 좁혀지나 봐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우편 투표도 이미 많이 진행되고 이래가지고 뒤집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증권시장에서는 한때 이제 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바이든하고는 미국 이제 월가는 좀 별로라 그러더니 전에 들어서는 또 꼭 그렇지도 않다고 뭐 이야기 나오면서 트럼프가 되면 더 좋고 바이든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출처는 묻지 마시고 이 정도 이야기는 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고 분석이고요.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한 2070조 정도, 바이든이 되면 한 2500조 정도. 왜냐하면 둘이 차이가 나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백악관 차이가 나니까. 예. 그래서 뭐 트럼프가 돼도 우리는 아무래도 남북 문제나 북미 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되면 뭐 좋을 듯 하고요. 워낙 또라이 짓을 하지만 뭐 미국 대통령이지만 하는 짓을 하도 그러니까 또라이라고 할게요. 그냥 하는 짓은 뭐 사실 또라이잖아요. 오죽하면 조카가 삼촌 보고 사이코패스라고까지 하고 누나인 미국 대법관의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아주 악담을 퍼부을 정도의 인물이고 하니까, 예,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된다면 뭐 우리가 박수를 쳐주겠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정치에도 괜찮고 우리도 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관계를 분위기를 이어가니까. 예, 그리고 금액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금 지원은 되고요. 바이든이 돼도 뭐 2,500조 정도 자금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선만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뭐 시장이 갑자기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 투표나 이런 것까지 다, 예, 개봉해서 하려면은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11월 3일을 기점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될 이런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적어 보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그 2차 감염 웨이버, 예, 2차 팬데믹 이건데, 이것도 지금 뭐 장담 못 하겠네요. 유럽은 지금 확진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종종 제가 여기 페이지에서 보여드립니다만은, 여기 보면 좀 모아놨거든요. WTO도 있고, 근데 여기 누르면 이제 막 나옵니다. 여기는 총 감염자고 사망자가 나오는데, 제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은, 국가별, 당일 나옵니다. 이 보시면, 하루에 39,00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15,000인데 쭉 내려가 볼게요. 독일 4,000명. 프랑스가 업데이트 안 됐네요. 지금 인구 비례해서 이런 거 벨기에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이거 9,000명씩 나옵니다. 벨기에 나라 조그마해요. 폴란드 7,400명. 난리도 아닌데, 그럼 체코 5,000명. 이 난리가 벌어집니다. 예? 지금 이래요. 우리 보세요. 저기 100명 넘어가도 조금 아차 그러고 200명 넘어가면 완전 비상이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지금 다시 100명 이내로 줄여놨는데 이 지금 유럽 이 판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판이 벌어졌어요. 그런 이제 연유로 해서 2차 봉쇄 가능성이 이제 조금 우려감이 있는 대신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또 돈 풀어야죠. 뭐 결국은 돈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팬데믹이 오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IMF나 뭐 OECD 등에서 발표했던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수정이 불가피해집니다.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을 이렇게 잘 해내고 있으면 물론 수출 부분에서는 조금 차질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GDP 전체 GDP 순위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위로 올라서는 시기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 GDP 순위가 10위거든요. 10인데 바로 위에 캐나다가 있고 그 위에 이탈리아 정도. 우리 바로 밑에 러시아가 밑으로 들어왔다고 올라오던데 러시아보다 우리가 지금 GDP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게 우리가 8위 되고 뭐 9위 된다고 크게 그건 없지만 적어도 그죠? 그래도 보세요. 대한민국 국격이란 게 있잖아요. 이번에 외평채 발행할 때 하고 예. 지금 그 세금감 아니 이자율 감면 예 되는 거 보세요. 이거 다 국격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 좀 잘 넘기고 이렇게 봄이 되면 예 여타 국가들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라도 잘 해내면 우리는 좀 더 예 뭔가 이번 기회에 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일종의 청정국처럼 잘 해내면 어떤 그 제조 분야나 그러니까 수출이나 여러 분야에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예, 한국은 그 공장문을 닫지 않고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주문이 오는 것도 있겠고, 예, 이건 좀 여담인데 제가 타던 바이크 키를 제가 봄에 분실을 했습니다. 분실을 해가지고 좀 여담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재발급을 하려고 했더니 요즘은 진짜 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그냥 깎아가지고 그냥 시동 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독일 본사로 가야만 된다는데 지금 BMW 독일 본사에서 지금 제작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6개월째 기다려가지고 아직도 안 돼요. 6개월째 지금 기다려도 안 되고 언제 될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메일을 보내놓고 막 주고받고 하는 중인데 마치기 직전에 제가 어제 일요일날 새벽에 잠깐 다녀온 여러분 그 서울 인근분은 아실 텐데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수리라고 들어보셨죠? 여기가 북한강이고요. 북한 이름이 정평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 남이섬 있고 예, 춘천 쪽으로 가고요. 양수리 남한강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양평 그죠? 여주 이쪽으로 갑니다. 그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양수리 양수 한글로는 두물머리예요. 여기가 지금 양수리입니다. 이게 섬처럼요 가운데 떠 있는데 이제 지금이 딱 안개 시즌입니다. 이 지역에만 가면 아침 일찍 가면 안개가 그렇게 자주 껴요. 여기는 이제 양평 아니 제가 왜 양평이라고 그래? 여기 양수리 건너편에 여기 운길산이라고 산이 있고요. 운길산에 올라가면 저 멀리 서울 북한산하고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운길산에 수종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절인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수종사절 여기를 여러분 새벽에 안 가보세요. 여기 습도죠. 조안면 예? 양수리 조안면의 습도가 아침에 95% 이상.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됩니다. 바람이 초속 1m 이내. 그 다음에 저기 한낮과 일교차가 심할수록 좋은데 습도가 높으면 안개가 낍니다. 운해가 낍니다. 여기 올라가시면 야 여기 내렸다. 이건 제가 이제 이게 좀 밝아 보이지만 이게 아주 깜깜한데 새까맣는데요. 이 보정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미지 센스가 얼마나 좋냐면 지금 보시는 게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찍냐면 밝게 찍으면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런 거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찍어요. 소니 이미지 센서가 이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밝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어색하니까 요 정도 보이시죠? 예, 이게 확대하면 이 정도 디테일합니다. 예. 이게 웅길산 역일 거예요. 예, 이 전철역일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예. 문해가 아예 보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가면 이쪽 지역에 안개가 많거든요. 제가 분명히 일개 보고 달렸는데 운전을 이쪽으로 해서 올라옵니다. 강철 쪽으로 안 하고. 너무 공기가 깨끗해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헛탕 치는 거 아닌가 하고 산 위에 올라와 가지고 절 위에 서서 딱 보니까 그냥 눈앞에 이렇게 이 뭡니까 김밥말이처럼, 그죠? 이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쪽으로 하나도 없어요. 건너편만이에요. 건너편만. 강저 쪽만. 예, 신기합니다. 이거 이 뭡니까 용오름처럼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게 이제 물이 차잖아요, 그죠? 네. 물 차잖아요. 아, 말씀 잘못 드렸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보다 외기가 더 차요. 수증기가 지금 올라옵니다. 수증기 김이 아니라 이제 안개가 올라옵니다. 예, 이건 건너편이고요. 이게 몇 시입니까? 6시 35분이요. 해 뜨기 전입니다. 6시 한 50분경에 해가 떴거든요. 예, 여기 웅길산역이 이제 보입니다.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게, 몇입니까? 아, 128mm네요. 이 디테일하게 이제 다 보입니다. 이게 화소수가 높아서 이게 원본 크기입니다. 원본 크기 이 정도 보입니다. 거기에 아주 수령이 오래된 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 찍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두물머리예요. 양수리 두물머리 가면 여기가 뱀섬이라고 여기도 물안개 쪽으로 많이 갑니다. 큰 나무도 있고요. 이쪽 주변에 사람들 엄청 서 있습니다. 지금 수증기가 막 쫙 위로 올라오는 광경이고, 제가 이제 그 해 뜰 때 여기 있었으면 저는 수송소에 있다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아주 장난 아닙니다. 이게 슬슬 끓게 됩니다. 이게 뱀섬입니다. 뱀섬. 예, 뱀섬인데 이번 태풍에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부사져 버려. 예? 이 나무들 보세요. 다 부러져 버렸어요. 이번 태풍이 일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안 이랬거든요. 예, 오리 한 마리. 이게 여러분, 이게 빨대 대롱처럼 올라가는 게 용오름처럼 올라갑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수증기가, 여러분, 수증기가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7년 10월 동물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이날도 기가 막힙니다. 10월, 11월 되면 이게 이제 물안개 시즌인데, 가면은 헛탕 굉장히 많이 칩니다. 네, 헛탕을 굉장히 많이 칩니다. 이게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뱀섬이 나무들 막 서 있죠, 그죠? 이번에 다 부러져 버렸죠. 네, 이때도 수증기가 많고요. 제가 여기를 글쎄요, 횟수를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갔는데 10번은 안 되네요. 제 새벽에 가려면 저 있는 데서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토일 정도 돼야 갈 수 있잖아요. 평일에 못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기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아예 안 가는 해도 있고요. 일개보복을 가는데 이 천상이 이렇게 돼. 여기는 이제 이분이 자기가 모델 삼아서 나선 겁니다. 곧 맞춰야 되는데 그냥 사진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요 뱀섬 나무가지에 이건 제가 그냥 노이즈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거 새도 날아가고, 그죠? 몽환적이죠. 산수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보러 갑니다. 요런 거. 이 사진 말고 제가 전에 찍은 거 보면은 이제 햇빛이 제대로 비쳐가지고 완전히 이게 그 주황색, 빨간색은 아니고, 그럼 이게 완전 그 절절절 끓는 소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다 비슷한 사진이에요. 이거요. 이거를 보시 색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기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서 이랬고요. 예, 이 말고 다른 때 찍은 사진 보면 절절 끓습니다. 햇빛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절절 끓는 걸로 나옵니다. 완전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
예,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그 찐빵집이 있었는데요. 커다란 그, 예, 무쇠 소뚜껑을 열면 그냥 김이 설설설 끓으면서 그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예, 끝나는 김에 어제 찍은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음, 맞춰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저 충북 음성 인근에 가면 문광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문광정수지라고. 거기도 새벽에 종종 갑니다. 여기도 물안개가 많이 펴요. 이 지역이 유난히 물안개가 많이 핍니다. 그 여기는 반영이 좋아요. 반영이. 이거 별로 보정 안 된 겁니다. 지금 뭐 전시를 하거나 이러면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차가 지나가면서 만드는 불빛 궤적이고요. 별로네요, 사진이. 여기부터 좀, 야, 여기 반영적으로 많이 갑니다. 반영적으로. 이 건물처럼 보이는 이건 그 낚시하는 사람들, 예, 들어가는 데고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한 겁니다. 여기 단풍이 완전히 안 피었습니다. 단풍이 피면 좋은데, 제가 갔을 때 단풍이 완전히 안 피었을 때입니다. 아직 단풍이 조금 이릅니다. 조금 단풍이 이러죠, 그죠? 문광저수지라고 한번 가보세요. 저 건너편에서 보면 아주 멋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이렇게 올라 있고요. 유럽 여전히, 예,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우리 장도 수급 개선 관계, 예, 좋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